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가 함께한 인터 마이애미가 파리 생제르맹 PSG와의 클럽 월드컵 16강전에서 대패했습니다.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경기에서 PSG는 인터 마이애미를 4대 0으로 압도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북중미는 단 한 팀만 남게 됐습니다. 초반부터 PSG는 비티냐의 프리킥을 시작으로 주앙 네베스의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으며 이후 추가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네베스의 멀티골과 자책골까지 발생하며 경기가 일방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인터 마이애미는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메시의 슛은 골문을 벗어났고 결국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PSG는 다음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게 되며 김민재의 출전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FC 서울 팬들이 구단 레전드 기성용의 이적에 분노하며 구단 버스를 막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후 팬들은 김기동 나와를 외치며 김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구단은 기성용과 결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불만을 샀습니다. 기성용은 포항으로 이적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과거 서울의 레전드들과의 결별 과정에서 느낀 불만이 이번 사건에 더욱 불을 지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팬들은 버스 앞에 서서 대치 상황을 이어갔고 김 감독은 결국 팬들에게 사과하며 간담회를 약속하였습니다. FC 서울은 이날 포항을 4대 1로 크게 이겼지만 기성용의 이적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조유리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잘못된 투자 정보를 믿고 게임에 참가한 준희 역할을 맡아 감정의 진폭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유리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며 다양한 캐릭터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특히 준희의 애절한 눈물 연기는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공개 후 93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조유리는 이 작품을 통해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는 7월 14일 미니 앨범 에피소드 25를 발매할 예정으로 앞으로의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신세계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치코르가 강남역에 새롭게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번 매장은 K-뷰티 비중을 60%로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트라이트라는 K-뷰티 전용 팝업 공간을 마련하여 매달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맞춤형 샴푸와 세럼 제작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한편 올리브영 역시 성수와 홍대 상권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코르와의 정면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올리브영이 약 1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 시코르는 19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는 추가 출점을 검토하며 시코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첫 오프라인 뷰티 플랫폼 코아시스 론칭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일부 아울렛 매장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의 플루미넨시가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16강에서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을 2대 0으로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플루미넨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헤르만 카노의 골로 선제점을 올렸습니다. 이후 전반에 추가골이 VAR 판독으로 취소되었으나 후반 추가 시간에 에르쿨리스가 또 한 골을 넣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인터 밀란은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플루미넨시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알힐랄의 승자와 오는 5일 격돌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여성기업인 미셸 강이 프랑스 리그원의 전통 명문 구단 올림피크 리옹의 신임 회장 겸 CEO로 선임됐습니다. 리옹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미셸 강이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재정감독국에 대한 항소 절차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미셸 강은 195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하며 위료 IT 기업을 창립한 사업가로 자산은 약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녀는 여자 축구팀 워싱턴 스피릿과 런던 시티 라이오네스를 인수하며 축구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리옹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DNCG의 지시에 따라 최소 1억 7,500만 유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셸 강의 경영 능력이 구단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녀가 항소에서 성공한다면 리옹은 다시 리그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JTBC 금요 시리즈 착한 사나이에서 이동욱과 이성경이 첫사랑의 기억을 품고 재회합니다. 이 드라마는 3대 건달 집안의 장손 박석철과 가수를 꿈꾸는 그의 첫사랑 강미영의 감성 누아르로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과 현실 속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송혜선과 박홍수 감독이 연출하고 김은경과 김유석 작가가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동욱은 건달로 살아가는 박석철 역을 맡아 강미영, 이성경, 과위 재회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강미영은 무대 공포증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두 사람의 애틋한 로맨스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레는 모습이 담겨 있어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동욱은 이성경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진 배우라고 칭찬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구원이자 살고 싶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되는 착한 사나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흥은 고려시대의 공예태후 고향으로 문학과 건강한 보양식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청준과 한승원 같은 유명 작가들이 배출된 문림의 고장으로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노벨 고을로서 브랜드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흥의 대표 보양식, 장흥삼합은 신선한 키조개, 표고버섯, 한우의 조화로 건강한 맛을 자랑하며 갯장어 샤브샤브와 전통 된장물에도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청관산 자연휴양림과 문학관에서는 장흥의 문학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옛 장흥교도소가 새로운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도 개최됩니다. 장흥에서 특별한 휴식을 즐기며 문학과 보양식을 체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16강에서 유벤투스를 1대0으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장소는 미국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이며 신예 공격수 곤살로 가르시아가 후반 9분 헤더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레알은 전반전부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으나 후반에 들어서 곤살로의 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유벤투스는 레알의 공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쥔 것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이로써 레알은 클럽 월드컵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7월 3일 방송되는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10회는 아이돌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K-팝 황금기를 이끈 초특급 발라더가 등장해 트롯판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4 마스터 예심 직행 티켓을 걸고 나훈아의 무시로를 선곡, 독창적인 창법으로 스튜디오를 압도했습니다. 김용빈은 그의 무대를 보고 트롯의 맛을 아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고 다른 출연진들도 그에게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형 신예의 등장이 트롯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최근 패션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 드파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감성을 담아내며 특히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매출은 2021년 80억 원에서 올해에는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파운드는 최근 리뉴얼한 한남 쇼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곳은 셀카 맛집으로 소문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남 쇼룸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하며 외국인 결제도 53%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여름 시즌 아이템인 레이스 미니 원피스와 에어리 네트백이 베스트셀링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드파운드는 하고하우스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장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파운드는 국내외 패션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통이동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오병욱 작가의 개인전 시 오브 유어 마인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바다를 주제로 한 30여 점의 회화를 선보이며 기억과 감각을 자극하는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오병욱 작가는 생명의 상징인 바다를 통해 시각적 탐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작품은 빛과 색이 교차하며 관람자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 안료를 사용해 깊이감 있는 윤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설치되어 시공간적 깊이를 더하며 아치형 작품은 마치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미술평론가는 오병욱의 그림이 형태가 없지만 색과 빛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는 8월 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을 통해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UEFA 여자 유로 대회가 스위스에서 성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개최국 스위스는 역사상 첫 8강 진출을 노리며 미드필더 리아 발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바르셀로나의 스타 캐롤라인 그레이엄 한센을 앞세워 공격력을 강화했지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스위스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나딘 리센의 득점으로 앞서갔으나 노르웨이가 후반에 역전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여자 유로 대회 역사상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이 4,100만 유로에 달하며 정상에 오르는 팀에는 최대 510만 유로가 주어집니다. 핀란드는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를 살려 1대0으로 승리하며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내일은 벨기에와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BMW 코리아가 순수전기 준대형 SUV 뉴 iX의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1세대 iX의 부분 변경 모델로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기본형인 뉴 iX x드라이브 45는 408마력, 고성능 모델인 iX M70 x드라이브는 무려 659마력을 발휘하며 제로백 시간은 단 3.8초에 불과합니다. 또한 새로운 배터리셀 기술 덕분에 배터리 용량이 약 30% 증가했으며 유럽 인증 기준으로 항속 거리가 602km로 기존보다 약 40%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새로운 대각선 무늬와 BMW 키드니 글로우 기능이 추가되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뉴 iX x드라이브 45가 1억 2,500만원에서 시작하며 올해 3분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브랜드 간 협업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소비자 경험을 중시하며 콜라보를 통해 독특한 조합과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유아용품 전문기업 스토케는 프랑스 명품 유아의류 브랜드 봉프앙과 협력해 요요 봉프앙 베이지 휴대용 유모차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초경량과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도심과 여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련된 뉴트럴 베이지 컬러와 아이코닉한 패턴으로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제네시스는 하만과 협업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GV60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7개의 스피커로 정교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실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정관장과 함께 타임리스 세레니티 패키지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깊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여유로운 숙박과 건강기능식품 기프트 세트, 다양한 GX 프로그램 이용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다이닛, 비이닛 윗 첫 팝업 스토어가 서울 성수동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3일간 열린 이 행사에는 5,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매출은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팝업은 MZ세대에 큰 지지를 받는 다이닛과 더 뮤지엄 비지터 위 협업으로 더욱 주목받았는데 두 브랜드의 리더인 김다인 디렉터와 박문수 디자이너 부부의 첫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독특한 아이템과 현장 이벤트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TMV X 비이닛 컬래버 아이템들은 빠르게 완판되었습니다. 또한 다이닛은 이번 성공적인 팝업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브랜드 관계자는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이닛은 K-패션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우 카와이 유미가 미야케 쇼 감독의 새로운 영화 여행과 나날에 합류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심은경이 주연을 맡고 츠츠미 시니치와 함께 일본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와이 유미는 모든 장면이 진정으로 아름다웠다며 감독의 섬세한 스토리텔링을 극찬했습니다. 여행과 나날은 측의 요시하루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며 겨울과 여름의 풍경 속에서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심은경은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여행하는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 겨울 개봉 예정인 이 작품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 현대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에서 FC서울을 1대0으로 이기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북의 무패 행진은 현재 공식전 20경기에 달하고 있으며 더스 포획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은 K리그1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홍 감독은 지난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포획 감독이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홍 감독이 선택되면서 불공정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한국 대표팀은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경기력 문제로 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팬들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첫 번째 섹션인 헬로, 트렌토는 전 세계 산악영화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올해는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를 초청해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감독들이 만든 산악영화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섹션인 10년, 10편은 지난 10년간 영화제를 빛낸 수상작 중 인상 깊은 작품들을 다시 상영하는 기획으로 총 10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화제는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산악영화를 포함해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한 약 100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말차가 글로벌 식음료 F&B 업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녹색 쿠키 대신 말차를 발견한 한 직장인은 이 트렌드가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말차는 힙한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말차 수출량은 10년 전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타벅스가 다양한 말차 음료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슈크림 말차 라떼는 출시 2주 만에 200만 잔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오리온도 초코파이 말차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말차는 카페인 부담이 적고 건강에도 좋은 점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블랙핑크 제니와 같은 글로벌 셀럽들도 이를 즐겨 마시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녹차 상품들도 트렌드에 맞춰 말차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은 말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최근 도매시장에서 배추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배추는 킬로그램당 424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무려 53.8% 하락하며 2023년 7월 8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가 활발한 농산물 22개 중 18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배추와 함께 무, 상추 등도 가격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배추 가격이 급등하여 금배추라는 별칭까지 붙었지만 올해는 농가에서 봄배추를 많이 재배하면서 수급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배추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무의 경우도 킬로그램당 338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 몇 년간의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농산물 가격 지수는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농산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